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신규 구독자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채널 운영 목적이랑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제가 오전 영상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이제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도미넌스 차트 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알트코인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0으로 다시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일 이평선, 위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상승 쐐기형에서 아래로 일단 이탈을 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지금 이 상승을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5파 안에서 1, 2, 3, 4, 5파가 나왔고, 5파를 깨는, 일단은 추세선을 깨는 그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추세선 따라서 좀 더 이제 올라와 줄 수 있긴 한데, 직전 뭐 고점까지 넘어가는 이 흐름은 이제 보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요, 일단.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전고점까지 비트코인이 혼자 치고 가는, 그런 장세가 나왔을 때는,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다시 이 뭐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진행될 확률은 좀 낮긴 하다. 이렇게 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지금 이제 큰 흐름에서 이미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여기서 이제 그럼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아마 이제 확실하게 방향성을 보이기 전까지는 지금 20일 이평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줄 거라고 봐요. 뭐냐면 지금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먼저 갈지 알트코인이 먼저 갈지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완전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될 거다. 그럼 그 방향성이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고요. 지금 현재 이제 1,40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체크해드리는 이 삼각수렴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박스 하단부, 상단부로 나눠 봤을 때 박스 하단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상민 님이 의견 주셨던 그 WXY 파동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마지막 이제 Y 파동에서 지금 이제 D파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제 D파 상승, 2파 조정 준 다음에 이제 엘리엇 파동에서 이게 1파, 2파 조정이라고 하면 이제 3파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아까 제가 도미넌스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D파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2파는 비트코인이 이제 눌러주겠죠. 눌러준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때는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 특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 50일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마지막 2파 눌림 줄 때 그때도 50일 이평선에 안착을 못한다.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13,9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또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13,900달러를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갈지 전고점까지 알트코인이 먼저 갈지 그때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서 지금 2파 조정 주고 누르고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지,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고점인 13,900달러를 비트코인이 넘어가 줄 때 그때 이제 대형 알트코인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걸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그럼 이제 알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알트코인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볼 건데, 일단 오늘 지금 이제 대형 알트코인에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조금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제 7만 사토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평선을 하나 더 그려보면 지금 이제 6만 4천 사토시를 돌파하고 지금 이제 7만 5천 사토시와 6만 4천 사토시 이 사이에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인데,
4시간 봉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15 이동평균선이 이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도 15일 이동평균선하고 지금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다시 이제 4시간 봉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4시간 봉에서 완전히 아직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15 이동평균선 50, 그 다음에 이제 200, 120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고점 75,000 사토시를 그럼 언제 넘어가 줄 거냐 라고 하면 지금 이제 120과 200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고 52평선이 좀 더 이제 올라와서 에너지를 좀 더 이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75,000 사토시를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이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보고 다음으로 이제 BSV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BSV랑 비트코인 캐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일단 방향성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간 봉 차트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한 이후에 삼각 수렴을 거치고 아래로 이탈한 이후에 지금 이 중심에서 아래에서 이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값을 넘어가 줘야지 상승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박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추가적으로 빠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제 박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박스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결국에 지금 그 비트코인 마지막으로 D파 상승 2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때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건데 그때 이제 이 라인을 넘어가서 상승을 해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캐시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일단 비트코인 캐시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하고 50일 이동평균선 이제 골든크로스 나기 직전인데 만약에 이제 오늘 현재는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밑에 이제 매달려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봉 마감을 1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해준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골든크로스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 50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줘야 되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삼각수렴 4시간 봉으로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보면 이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이제 이탈해서 매달려 있는 이 중심에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 이 중심 라인을 넘어가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 캐시, BSV 다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제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 모습이. 다음으로 이제 리플 보도록 할게요. 리플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경으로 진행되고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저점을 꾸준히 좀씩 높여주면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50일 이평선이 많이 내려와서 지난 여기 지지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이 2798, 그러니까 2800 사토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00 사토시, 이 2800 사토시가 거의 이제 50일 이평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 2800 사토시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50일 이동평균선도 같이 넘어가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상승이 나와줘야지 리플도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이 수렴되는 이 기간이 이 꼭지점은 이제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긴 기간인데 뭐 이 기간까지 수렴을 해주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도 이제 리플과 모습은 비슷합니다. 하락 추세 돌파한 이후에 그냥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를 했죠.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하고 지금 이제 리플하고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을 좀씩 높여주면서 저항 라인인 0.019 라인을 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아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더리움 차트가 2016년 그 모습과 제가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2016년에 이렇게 이제 머리를 만들어줬던 이 모습이 이제 시간이 이때 지금 시간은 거의 보시면 한 8거래일째, 8, 9거래일째 지금 하락 추세 돌파한 이후에 지금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인데 2016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길게 시간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2016년도로 돌아가서 잠깐만요. 예, 여기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일단 이때는 하락 추세 돌파하고 한 4거래일 이 추세선 따라서 이제 흘러내리다가 양봉 만들어주면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때보다 거의 2배 정도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도 못 넘어가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그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알트코인들이 다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기 상태가 이제 풀려야지 알트코인들이 다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먼저 나이트 커런트님이 해밀리 여러분, 경제 금융 기초 지식이 없는 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될 유튜버 한 분 소개할게요. 오지랖인가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소개시켜 주셔도 돼요. T묵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분은 블록체인 관련 책도 출판하셨고 증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또한 경제 용어들을 차분히 쉽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기초 공부 탄탄히 하시고 한의장님 차트 분석 및 몇몇 해밀리 능력자분들의 도움으로 꼭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같이 봤고, 일단 저도 오늘 이제 들어가서 아까 그 티묵님이 올려주신 거 보고 일단은 구독 신청 눌러서 앞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최세훈 TV님이 요즘에 이제 제가 예전에 지금 최근에 거의 작년에 이제 유튜브 영상 처음 찍을 때 그때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이제 글 썼던 부분을 영상으로 지금 찍었었는데 그 부해 분수를 이제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부해 분수 이제 이미지화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H 채널 이제 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업로드한 영상하고요. 그 섹터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11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내용 정리했던 부분 보시면 일단 그 부해 분수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예, 굉장히 부끄럽네요. 사진이 크게 나오니까. 일단 이 영상을 제가 지금은 이제 안 올리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두고 우리가 좀 마음적으로 이제 여유가 생기면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다시 자기계발 관련된 부분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제가 영상 업로드하면 그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영상 앞에 제가 이렇게 부해 분수라고 이렇게 써 놓으니까요. 만약에 암호화폐만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수지갑부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수지갑부님이 지난번에도 비트코인하고 리플 이제 매도 가격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들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유 코인 가격대별 매도 계획,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에이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일단 어제 말씀드린 비트와 리플의 매도 계획에 이어 나머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의 매도 계획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수지갑부님이 이렇게 댓글로 써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한번 보시고 해밀리 가족분들도 보시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수지갑부님이 이런 부분을 이제 공개적으로 딱 오픈하면서 결단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 이 가격에 내가 매도한다라고 딱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결단한 부분을 실제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목표 가격을 오픈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 종목별 비중은 비트 56, 리플 14, 이오스 12, 이더 6, 비트코인 캐시 5, 에이다 5입니다. 차트를 그리거나 올릴 줄 몰라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라고 저의 포트와 매도 계획을 오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순서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에이다 이 순서로 이제 써주신 거고, 이 가격을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지갑부님 개인적인 그 목표가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수지갑부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차트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차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그냥 원화 가격으로 얼마에 매도하겠다, 아니면 나는 BTC 사토시 가격으로 얼마에 매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매도 계획을 세우고 매도가를 미리 설정해 놓고, 아예 뭐 업비트라든가 뭐 이렇게 코인원 이런 데들 매도가 미리 이제 세팅해 놓을 수 있는 데들은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업빗 같은 경우는 원화 가격은 매도를 미리 걸어 놓을 수 있는데 BTC 마켓 같은 경우는 매도를 걸어 놓으면 하루밖에 이제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풀리게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설정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그때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일단 전체 100%를 다 매도할 계획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7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도 하시는 걸로, 초기에 이제 20 그래서 100 지난 전고점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60%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250만원이 전 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250만원 전 고점 가기 전까지 80% 이제 물량을 정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500만 원인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전고점으로 가격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인데 이제 10만 원 못 찍었었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이거는 이제 새로 세팅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다는 이제 1,500원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셨고, 이거는 이제 지금 수지가뿐님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거의 한 80% 물량을 정리할 계획이신데,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게 지금 아마 3파가 마무리가 됐을 때 알트코인들이 이제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정리한 다음에 4파 조정 나올 때 다시 이제 물량을 채우셔도 된다. 그리고 이 정리한 부분을 비트코인과 이제 현금화 해 놓으시고, 다시 이제 그 비트코인 물량하고 현금화 했던 부분을 알트코인이 조정 받았을 때 다시 4파 조정해서 다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매도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설명드리진 않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시기 바래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공준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공준호님이 리플, 달러 원화, 그리고 사토시 사토로 목표가가 어떻게 될까요? 몇 개월 전에 분석하신 그대로일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예, 뭐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없고, 사토시 가로는 일단 2만 사토시고, 지금 이제 그 달러 가격으로는 지금 채널 중반인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잠깐 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 본다라고 하면요, 달러 차트로 리플을 이렇게 이제 채널을 그려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채널 중반이 보시는 것처럼 전 고점입니다. 2017년도 말 고점이에요. 채널 중심이. 그래서 채널 중심까지만 와도 3.4달러가 되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당시 아마 1,000만 원이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사토시 가격으로 2만 사토시가 돼도 이 가격에 이제 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고 차트상 비트코인이 이번에 이제 13,900달러를 넘어서 17,000, 뭐 2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 비트코인이 이제 2만 달러 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BTC 마켓에서 2만 사토시까지 갔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달러 가격으로도 지금 이제 이 가격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몇 개월 전에는 이게 차트상 달러 차트랑 뭔가 BTC 차트랑 목표가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BTC 차트랑 어떻게 보면 달러 차트랑 이제 일치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BTC 차트에서 이제 2만 사토시가 왔을 때, 그때 달러 차트에서 전 고점인 3.5달러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2만 사토시가 먼저 오든 아니면 3.5달러가 먼저 오든, 그래서 3.5달러가 뭐 먼저 온다라고 하면 그 가격에 이제 매도하면 되고, 원화로 하면 뭐 4,000원 좀 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4,000원 정도에 뭐 일정 부분 한 30%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해서 채널 4분의 3까지 이때 보시면, 만약에 뭐 이렇게 꼭 상승하리란 법은 없지만 만약에 이와 같이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일단 채널 중반까지 올라와 주고 한 차례 쉰 다음에 다시 채널 4분의 3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한두 달 뒤에 만약에 채널 뭐 4분의 3 위치를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한 15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 원화로 한 뭐 거의 이제 2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이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갖고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저는 아까 이제 그 수지가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한 8, 90% 최소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리플 같은 경우는 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비트코인과 이제 현금으로 반 정도 나눠놓고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게 아마 이제 4파 조정일 때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보시면 뭐 조정폭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고점 대비 조정받았던 구간을 보면 이게 73% 조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2만 원 갔다가 지금 이 중반까지 빠지는 거니까 거의 뭐 한 4달러, 5달러까지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뭐 한 4분의 1 토막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채널 4분의 3의 단기간에 올라왔을 때는 물량을 좀 많이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의 가격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실사용 케이스가 2018년 4분기 적용되어 3곳에서 사용을 시작으로 최근 기사를 보면 20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리플이 이렇게 20군데 잠깐만요. 아까 이렇게 지금 엑스레핏이 20개의 금융기관에서 가입을 했다. 그리고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니그램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에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써주셨고, 개발이나 XRP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은 알트코인들 중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고, 리플이 너무 많은 양을 풀고 있다는 소문은 실제로 풀린 양을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리플에서 팔리는 양은 1분기와 2분기 합쳐서 0.64%이며 현재 비트코인이 올해 마이닝되는 양이 3.7%이기 때문에 1분기, 2분기로 보면 1.85% 증가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비트코인 2100만 개에서 지금 이제 채굴이 되고 있잖아요. 채굴이 되고 있는데 그 채굴되는 양이 전체 양의 이제 3.7%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보시면 2019년 이제 5월달 채굴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10분에 12.5개씩 채굴이 되고 있는데 이게 증가량이 3.7% 증가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채굴됐을 때 87.5%가 채굴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1.79%, 1.75% 이렇게 계속해서 반감기를 거치면서 그 양이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요. 일단 그와 달리 또 이제 리플을 보면 리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1분기에 0.32%가 판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0.32% 2분기까지 합하면 0.32, 0.3이니까 0.64%가 채굴이 그러니까 판매가 됐고 이걸 1년으로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1.28인가요? 예, 잠깐만요. 0.64니까 1. 계산이 안 되네요. 갑자기 곱하기 해볼게요. 곱하기 수학한데 1.28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했을 때는 이제 1.28 증가하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7% 증가를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리플 판매량이 오히려 더 적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리플 코인을 차트로 채널로 보면 항상 낮은 가격에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코인이라 미래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예측은 되나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아직 미국 SEC에서 시큐리티 코인이 아니라는 발표가 없고 현재 관련 소송 중이라 가격의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XRP는 시큐리티 코인이 아니라는 발표는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외부 요인들이 해결되고 보다 많은 엑스커런트 고객들이 엑스레피트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외부 요인을 제외하면 뭐 제가 예측한 대로 이제 가격대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은 지금 뭐 2017년도와 같은 똑같은 패턴대로 이제 상승을 할지 뭐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전에 이제 움직였던 패턴이 그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수렴을 이렇게 횡보하는 이 구간의 모습이 이때와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2017년도와 같은 움직임으로 상승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지만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죠.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탱크야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님이 지난번에 이제 이벤트로 아마 당첨되셔서 커피 지금 드시고 계시다고 사모님이랑 같이 커피 드시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는 제가 이제 뭐 이벤트를 또 하게 되면 그때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좀 많은 분들이 커피 이제 아까 보니까 커피 좋아하시는데 못 드셨다고 찰리 브라운님이 나도 커피 잘 마시는데 이렇게 써주셨는데 다음번에 또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탱크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탱크야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100일 이평선 켜놓고 보면 2017년 1월 12일부터 100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중간중간 그 이하로 내려가는 건 속임수로 조금 내려갔다 온 것도 있고 150일 이평선까지 다녀온 것도 있지만 금방 반등을 줬고 하락장에도 2019년 2월 24일부터 100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번 8월 15일부터 또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만약 내려가더라도 바로 급반등으로 올려줄 것 같고 아니면 이대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그 20주 이동 평균선이 거의 이제 120일 이평선과 이제 겹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탱크야님이 써주신 내용으로 이걸 100일 이동 평균선으로 이제 바꿔봤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에 이렇게 10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100일 이평선을 이렇게 살짝 이탈했을 때는 반등을 줬다. 이제 이런 이야기이신 거고요. 지금 이제 100일 이평선에 이렇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10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이때와 같이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10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다 이제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소시파더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소시파더님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유럽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부동산이 하락하지 않았고 일본은 크게 하락했는데요. 일본과 유럽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었을까? 이 둘의 차이점은 바로 공급의 차이였습니다. 유럽은 집을 많이 짓지 않는 반면 일본은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진리인 듯 보입니다.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답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동산 버블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높은 가격대가 형성된 것을 사실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부동산으로 인한 부채가 매우 높은 만큼 경제 위기가 온다면 부동산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때가 부동산이 크게 하락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부동산을 내놓을 때 그때가 이제 매수 시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다만 일본의 경우에도 대도시 중심지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크게 안 떨어졌고 외곽 지역이 집값 하락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까 이제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 저점을 찍고 주식시장이 먼저 반등하고 주식시장 반등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2013년도, 14년도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이제 그와 같은 패턴으로 또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여기 이제 리플님이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방의 부동산 하락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전세 현상.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싼 경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전세를 놓을 때는 집값이 그러니까 가장 꼭지까지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5억이 됐다. 5억이 됐고 그 전세 자금을 4억을 설정해서 이제 받았다라고 하면 집값이 빠지면서 그 4억 밑으로 이제 집값이 빠지는 이런 역전세 현상이 나오는 현상이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여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동산 하락의 초기 현상으로 보이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부동산 하락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는 작년부터 이제 부동산 하락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아까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투기 수요가 많은 실일 거주자가 좀 적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현상이 심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기사 제목만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KDI의 경고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8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주택 공급 물량이 늘면 지방 중심 역전세난 확산 우려가 된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이제 지방에 이미 이제 역전세난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준공업 미분양이 2에서 3만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계와 건설 관련 금융기관 등은 단기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이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뿐만 아니라 이제 8월 26일자 오늘 기사인데요. 연말부터는 이제 수도권도 역전세난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준공 후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분양 3만 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 일단 제목만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 작년부터 이미 지방 같은 경우는 역전세난이 시작이 됐고 이제 올해 말부터는 이제 수도권도 역전세난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리플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전세 자금을 빼고 이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전세 자금을 빼고 나가려고 했는데 집값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그 돈을 이제 이미 썼어요, 딴데.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도 뭐 빠져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펀드든 주식 투자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돈이 묶여있는 분들이 많을 거고, 오히려 이제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경매로 물건이 나오겠죠. 물건이 나오고, 경매된 물건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이제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나올 거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이제 아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이런 그 부동산 감정 평가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경매로 2번 정도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지 이런 그 침체 국면에서 하락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준을 손바뀜이 2번 정도 나왔을 때, 경매로 손바뀜이 한 2번 정도 나왔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인사이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요즘 비트코인 유행어가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더군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지만 주기적인 슈팅이 한 번씩 나오네요.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듯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 돌파로 지옥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인사이다님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인사이다님이 그 1등 당첨되셔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제 만나보니까 인사이다님이 그 만화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뭐 정부라든가 아니면 기업들 이렇게 홍보 영상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옛날에 그 만평, 시사 만평 같은 거를 이제 한 컷으로 이렇게 딱 올려주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 그 영상도 이제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아마 이렇게 써주신 게, 그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사이다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시황 얘기를 들으면 그런 시황이 딱 이미지 한 컷으로 이제 떠올린대요. 우리 시사만평 한 컷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한 컷이 떠올랐는데, 아마 이제 이 그 천당과 지옥,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마 이제 이거를 아마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이미지가 떠오른 거를 이렇게 이제 글로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이런 뭐 시황 관련된 그림도 이제 만화도 그려서 올려주신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슈웅 김파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코인이랑 달러, 엔화만 가지고 있는데 금은 쪽은 수수료가 이제 비싸다 그래서 별로 생각 안 하다가 소액만 파생 상품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금 차트는 어디서 보는지요? 트레이딩 뷰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금 가격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실버는 금에 비해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금이랑 실버 위치 한번 간단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코인 잘 안 하시려고 해서 골드, 실버랑 달러, 엔화로 꼬시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마 이제 암호화폐를 하라고 해도 변동성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좀 이제 꺼리 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섣불리 이거에 뛰어들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 뭐 비중을 담는다라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달러, 엔화 이런 부분은 투자하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럼 질문해 주신 내용 보면, 일단 금 차트는 트레이딩 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골드로 검색하지 마시고 GC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골드 퓨처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골드 퓨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GC 뭐 1 나오고요, GC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GC 1 이렇게 느낌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금 차트가 이제 이거고요.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바닥, 올해 이제 바닥 찍었던 거 대비해서 이제 얼만큼 상승했나 한번 볼게요. 올해를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얼만큼 상승했나 이제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볼게요. 작년 8월 기준으로, 지금 금 같은 경우는 33%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버는 SV로 검색하시면 되고, SV 검색하시면 아까처럼 나옵니다. 1, 2 나오고, SV1하고 이제 2하고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그 전 자료가 없더라고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자료도 나오는데, 이제 은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전 자료가 안 나오고 2013-2년도 자료부터 나옵니다. 일단 이제 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저점 대비해서 얼마 올랐나 보면 지금 24%. 그래서 이제 금은 33%, 은은 24% 올랐으니까 일단 금보다는 은이 조금 더 적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은 차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수렴,
해줬던 구간에서 이 중심이 온스당 17달러입니다. 17달러고 이 17달러를 지금 돌파했어요.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금 17달러 이 라인이 매물대가 이제 많은 라인인데 이 라인을 돌파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 17달러를 깨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이제 17.7달러고요. 그러면 뭐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은 같은 경우. 예,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